저는 이번 학기부터 명지고등학교를 맡게 된 박현정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학생들도 많이 참석하기로 되어져 있는 걸로 알았는데 학생은 좀 많이 저조하네요. 학부모님들은 저랑 오늘 처음 뵙게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번 2학기 중간고사가 끝났고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마지막 기말고사 대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에서 제가 소개할 내용은 크게 4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번 중간고사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그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같이 파악을 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럼 이주와 어학원에서는 과연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앞으로의 내신 대비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이건 이제 기말고사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학생들의 예비 고3에 대한 대비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영어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영어 내신은 범위가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수능 특강 영어 듣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그 다음 모의고사, 그 다음 맞수 부교재,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명지고등학교가 고등학교 1학년도 그렇고 2학년도 그렇고 평이하게 평범한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범위가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너무 적은 것도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명지고등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듣기죠. 듣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30점 정도의 배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과서가 38.6점인데 그 다음으로 30점을 차지하고 있는 게 듣기죠. 듣기에 대한 강조는 지금까지 많이 들어오셨을 거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학생들이 가장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또한 듣기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싶고, 학생들에게는 이미 거기와 관련된 테스트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는 실어놓지 않았는데 들어오실 때 내신 분석 리포트라고 받으셨을 거예요. 요거 보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이 부분 페이지 3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출제 경향 및 대비 방법에 대해서 분석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교과서 같은 경우는 뭐 교과서, 모의고사, 맞수 전부 다 해당이 되는데 딱히 큰 변형 없이 무난한 난이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지고등학교에서 암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역시나 내신에서 암기가 너무 중요했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특이사항이라고 할 만한 문제가 2가지가 출제가 되었어요. 거기에 첫 번째가 이제 서술형 5번입니다. 서술형 5번은 맨 마지막에 그 교과서 칸 보시면은 중간고사 예시라고 있을 거예요. 그 중간고사 예시를 보시면은 서술형 5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교과서에 없는 문장이에요. 학교 선생님이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이제 영작을 하라고 제시를 해준 겁니다. 배점이 5점인데 못 찾으셨어요? 요 파트 안 돼 있나요? 교과서 중간고사 파트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서술형 5번 5점에 해당하는 건데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는 평이하게 풀 수 있었습니다. Not A but B라고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꾸준하게 노출됐을 법한 문법에서 출제가 되었고, 심지어 변형 하나도 없이 배열만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가진 학생들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응용 문제였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로 넘어가시면, 뒤로 넘어가셔서 모의고사에서 이제 특이할 만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거는 서술형 9번이에요. 서술형 9번은 1학기 기말고사 때부터 출제가 된 포인트인데, 지금 중간고사 예시 보시면은 괄호가 정말 중요합니다. 아래 지문에 없는 단어로 빈칸의 요약문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문에서 뭐 단어를 뽑는 게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0단어 중에서 이 지문을 요약할 수 있는 단어들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들으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spontaneous라는 단어는 실제 교과서에서 다룬 부분이에요. 그리고
교과서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연관을 시키는 거죠. 교과서에서 배웠었던 단어를 모의고사 요약문에 같이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학교에서 이제 그걸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고, 뒤에 이제 ly 붙이는 정도로 약간의 변형이 있었지만 이것도 이제 무난하게 풀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무난하진 않지만 이제 상위권 학생들이 충분히 풀만한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학원에 지금 100점 학생도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틀린 학생들은 너무 자책할 게 아니라 다음 기말고사 때도 이런 문제는 충분히 나올 거고, 그럼 그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영단어를 전부 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과서, 맞수, 모의고사에서 배웠던 단어들, 그 단어들 중에서 이 문단을 요약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이할 만한 문제는 이렇게 교과서에서 문법 응용 하나, 그 다음에 서술형 9번에서 모의고사에서 이제 단어 조금 변형시키는 게 나왔습니다. 이거 두 개가 100점 11점이었고요. 나머지 31점은 전부 다 암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암기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이번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총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시험을 어떻게 대비했는지에 대해서 이주와 어학원의 대비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수업 같은 경우에는 다 계획을 세워놓고 강의 계획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은 1주에서 4주 때는 꼼꼼하게 지문을 분석합니다. 이때 뭐 기본적인 내용 설명, 그 다음에 어휘, 그 다음 문법, 그리고 어떤 중요한 문법의 유의어,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뭐 변형될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주에서 6주가 되면은 고등학교 2학년은 생각보다 범위가 많다고 볼 수 있죠. 학생들이 버거워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총정리를 진행합니다. 뭐 모의고사 전반부, 모의고사 후반부, 그다음 맞수, 뭐 교과서 이런 식으로 총 2주에 걸쳐서 전반적인 복습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 이제 마지막 주에는 모의 내신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모의 내신에서는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내가 시험 때 어떤 점을 보충해야 되겠다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모의 내신은 이제 만들기가 쉽지가 않고 학생들이 자신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학원 측에서 그만큼 에너지를 쏟아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주어학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는 명지고등학교에서 듣기가 중요한 만큼 듣기 딕테이션을 넣었고요. 듣기 딕테이션을 뭐 2주 전부터, 1주 전부터 본다라는 건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배점이 30점이나 되는 걸 막판 2주 때 본다고 뭐가 들어가겠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범위가 적어 보여도 지금 38지문 정도 돼요. 물론 짧긴 하지만. 근데 이거를 단기간 안에 다 소화할 수 있는 학생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딕테이션을 단어 시험 치듯이 꾸준히 매일 올 때마다 시험 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고, 실제로 이번에 총 3번의 복습을 했어요. 시험 기간 동안 3번씩 복습을 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듣기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듣기를 대비는 하고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문법 문맥 시험입니다. 문법 문맥 시험은 이제 수업 시간에 다뤘던 거, 그리고 다뤘던 변형 포인트, 그런 거 위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지고등학교에서 암기가 중요한 만큼 정말 중요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칸을 뚫어서 학생이 집어넣을 수 있게끔 테스트를 칩니다. 자, 마지막 테스트 세 번째는 영작시험입니다. 영작시험이 조금 트렌드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1학기 때는 통어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통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문장이 있으면 보기 단어 아무것도 없고 한국말 없고 8단어로 쓰시오. 그럼 이건 그냥 통으로 외우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기말고사 때 출제된 반면에 중간고사에서는 보기를 전부 다 줬어요. 그럼 학생들은 단순 배열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형 변형, 추가 정도만 하면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략을 좀 두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짧은 문장인데 그게 주제 문장이다.
혹은 짧은 문장인데 거기에 문법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많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 학생들이 통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좀 긴 문장이다 근데 출제될 것 같다 라고 하면은 통으로 암기하기엔 학생들이 버거울 수 있으니까 이제 부분적으로 문법 포인트를 암기하고 구문을 조금 쪼개서 학생이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테스트 방식은 제가 조금 이따도 말하겠지만 기말고사 때부터는 좀 바꿀 예정입니다. 명지고등학교의 서술형에 맞게 거기에서 출제하는 방식대로 짧은 건 통으로, 그 다음에 긴 거는 부분 문법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만 학생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이 이제 너무 암기에 시달리지 않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제입니다. 과제는 일단 첫 번째로는 테스트 준비가 가장 우선이죠. 근데 이게 참 안 돼요, 학생들이. 왜냐면 2학년 2학기 되면 학생들이 정말 바쁩니다. 그래서 보통 와서 그때부터 테스트 준비를 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정말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학생들한테도 당부를 했지만 잘 바뀌어지고 있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테스트 준비하는 건 집에서 무조건 해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한 워크북은 당연히 이제 나간 부분에 대해서 다지기를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간 부분에 기출문제 풀기가 있는데 이거 정말 다른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심도 깊게 생각을 해서 출제한 정말 너무 좋은 문제인데 이것 또한 처음에는 제가 필수로 진행을 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해오는 게 미비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선택으로 돌리긴 했습니다. 근데 막판에 되니까 결국 상위권 학생들은 다 풀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제가 선택으로 내긴 했지만 결국 시험 막판에 되면은 상위권 학생들은 전부 다 푸는 추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별 약점 보충 자료 풀기는요, 이제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건 보통 모의 내신을 치고 나면 학생들이 저는 주제가 부족한 것 같아요, 문법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개별적으로 자신이 부족한 문제 유형을 알려주면 제가 거기에 대한 보충 자료를 주고, 뭐 이미 나간 자료 한 번 더 받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개별적으로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문과 관리 부분인데요. 질문 관리 부분에서는 학원에서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해주는 것이 정말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상당히 부끄러워해서 잘 질문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카카오톡으로 항상 아이들한테 질문을 남겨달라고 해요. 뭐 여기에 이렇게 학생들이 막 찍어서 보내주고 질문을 뭐 하루에도 뭐 11개, 12개씩 보내서 답장하는 데만 1시간이 걸린 적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학원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활용해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주와 어학원에서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가 끝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출제 경향도 봤고 어떻게 대비를 했는지도 봐서 이번 오는 기말고사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가 라고 보면은, 저는 중간고사 때 대비했던 과정 그대로 기말고사 때 이어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혀 부족한 부분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2가지 추가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서술형 9번 같은 거죠. 서술형 9번이 학생들이 그 범위 안에서 단어를 활용해서 요약문을 완성하는 거, 이거 변형 문제를 막판 한 1주 정도쯤에 학생들에게 연습을 할 수 있게 문제를 내줄 예정입니다.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나올 거야 저렇게 나올 거야 보다는 선생님이 직접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연습하고 들어갈 수 있게 해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제가 한다기보다는 이제 학생과 학부모 다 같이 해줘야 될 부분인데, 2학년 2학기가 되고 학생들이 나름 자신만의 공부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만의 계획이 있고 자신만의 템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 와서 공부한다든지 아니면 미룬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학생이 발생을 해요. 근데 심지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전반적으로 안 하는 분위기가 있고, 그 와중에도 저는 현재 명지 2학년 학생들은 가장 거기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를
제 기준에 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손 놓고 언젠간 하겠지, 뭐 애가 예비 고3 되면 하겠지라고 손 놓고 기다린다기보다는 일단 학생 자체도 만약에 중간고사 때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나만의 방법이 있어서 그대로 했어. 근데 그렇게 해서 성적이 나온 학생이 실제로 있어요. 뭐 100점도 나왔고 98점도 나왔고. 그런 학생은 저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무조건 나의 방식을 따라와 라고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의 방법을 고수했는데 안 된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은 분명 상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저에게 좀 맞춰서 따라오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건 제가 학생들한테도 말할 거지만 학부모님들도 집에서 좀 관리를 하고 케어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저는 이제 하루에도 관리하는 학생이 하루에 올 때 한 20명, 30명 되다 보니까 퇴근할 때 모든 학생들 리뷰 테스트 결과를 다 보고 이 학생이 부족하네, 이걸 전부 다 제가 일일이 하루하루 체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런 체크는 누가 할 수 있냐면 학부모님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은 너무 간단하죠. 왜냐면 매일마다 문자가 오잖아요. 애가 통과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으면 언제 하겠다, 뭐 미뤘다, 자가응시를 하겠다, 이유는 뭐다. 그러니까 매일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한 몇 주 동안 지켜보다가 학생이 너무 안 하는 것 같다라고 하면 학원에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애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맞는 건가?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가? 학부모님들이 학원에 전화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 좀 그렇게 좀 소심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내 딸이 어떻게 공부하는지는 당연히 궁금할 수 있고,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걸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학생과 조율을 하든 아니면 집에서 조율을 하던 이런 과정은 기말고사 때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비 고3은 너무 늦어요. 그때부터 무슨 뭐 공부 뭐 플랜을 짜고 뭐 계획하고 늦다고 생각하고, 기말고사부터 예비 고3의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 패턴 전부 다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은 학생뿐 아니라 저랑 학부모랑 이렇게 셋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학생을 꾸준하게 동기부여 시키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 정리를 하자면 이제 서술형 9번과 같은 것들은 이제 제가 알아서 이제 아이들을 내신 대비시킬 일이고, 그다음 마지막 하나인 생활 패턴 개선에 있어서는 저뿐만 아니라 학생, 학부모 이 셋이서 같이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바꿔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방학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 그리고 겨울방학 때는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냐 인데요. 그거는 이제 아까 전에 드렸던 거에 4번 문항을 보시면요, 총평 및 내신 담당 선생님의 꿀팁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내신 분석 리포트의 맨 마지막에 실어져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앞장은 학생이 정말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고, 학부모님도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전반적인 암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 뭐 명지고에서 암기 중요한 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시면요, 명지고등학교에서 이제 응용이란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이걸 왜 묻고 싶냐면 이제 고2에서 고3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여전히 출제 패턴은 아주 동일해요. 고2와 고3의 출제 패턴이 완전 동일합니다. 지엽적으로 단어 출제하고 문법 문제 모두 고르시오 내고 그런 식으로 출제를 합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범위가 달라지죠. 지금 거기 보시면요, 3학년 때 지금 범위에 정확히 3배가 돼요. 지금 모의고사 28지문 들어가고, 거기에서 뭐 맞수 12지문, 그 다음에 교과서 들어가죠. 근데 고3으로 당장 올라가면 뭐 87지문, 86지문 이런 식으로 범위가 3배가 됩니다. 그럼 이걸 학생들이 다 암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당연히 들겠죠. 암기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겨울방학 때 뭘 해야 되냐, 뭐 수능 특강을 예습해야 되냐, 그런 게 아니라 학생이 내신 대비에 들어갔었을 때 이걸 준비할 만한 실력을 미리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걸 암기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실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늘리는 거예요. 실력으로 난 이 정도는 이해를 돼. 근데 학생이 몰랐던 부분,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겠죠. 그런 부분을 이제 줄여서 그 부분을 내신 대비 때 암기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3으로 올라가게 되면 결국 응용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학생이
학생이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얼마나 그 지문을 이해하고 암기해야 할 분량을 줄여서 마지막에 이제 그걸 잘 소화해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3 내신이 진행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 고3 내신도 실력 플러스 암기가 되겠죠. 그냥 단순 암기만 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늦게 알아버리면 그냥 계속 수능 준비하고 뭐 이것저것 준비하고 여러 가지 구성 맞춰서 준비하다가 당장 고3이 됐어. 나는 이제 내신으로 갈 생각을 하니까 내신 맞출 생각하겠죠? 근데 범위가 숨 막히는 범위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럼 애들이 아까 전처럼 멘붕이 와요. 진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원하는 학교 못 가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 난국에 쌓여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고3에서는 이 정도 분량을 다루고 너희가 이 정도 커버 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게 마지막 예비 고3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 고3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기본 어휘 실력, 그 다음에 문법 실력을 탄탄하게 완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인 문법,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능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하지만 명지고에서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고르시오, 어법상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거는 고등학교 1, 2, 3학년 통틀어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겨울방학 때 완벽하게 숙지를 해서 이제 그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너무 많으니까 뭐 그 와중에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문법을 해결할 수 있는 걸 좀 많이 갖춰놓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3학년 내신을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불안하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뭐 수능 특강에 들어가는 단어를 조금씩 미리 암기해 두는 게 도움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 가서 막 86개 되는 지문의 단어를 전부 다 암기하려면 버거울 수 있으니까 뭐 한 2월, 뭐 3월 정도부터 개인적으로 그런 단어에 대한 암기 학습이 미리 선행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명지고등학교의 그 겨울 방학은 자신의 실력을 키우고 단순히 암기라는 타이틀에 이제는 갇혀있을 때가 아니다. 이제는 실력을 쌓아서 암기를 최소화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의 발표는 마치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학생들, 학부모님들이 지금 이제 고3이 되시는 거예요. 아직 먼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시겠지만 실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명지고등학교에서 고3이 되기 직전인데 지금 이 시점에서 고3이라고 명명을 하고 준비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마음가짐과 태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명지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시를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홀로 행하고 게으르지 말며 비난과 칭찬에도 흔들리지 말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명지고등학교에 고3이 되면요, 정말 제대로 공부하는 학생은 30명 중에 1명일 겁니다. 만약에 우리 반에 2명이 있다면 옆 반에 없을 거예요.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우리 학부모님의 자녀들이 여러 친구들이 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무소의 떼처럼 가게 되면은 실상은 우리 입시 실적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학교는 어떤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서부학군의 일반적인 고등학교들의 분위기는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이하고 충암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데 대성이랑 예일은 좀 다르고요. 선정 과정도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 우리 학교가 후졌고 꼬졌고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명지고등학교에 입학을 하실 때에는 선택을 하신 거고 엄청난 경쟁률 뚫고 합격하신 거 맞죠? 지원 경쟁자가 많았으니까요. 그리고 명지고 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안 되면 어쩌지라는 걱정도 하셨는데 그 행운을 거머쥐신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우리가 행운이라고 명명을 했냐면 내신 따기는 좋고 인원도 많고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내신을 딸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큰 특장점이 있고 그 이점을 그대로 활용하시고 있잖아요. 그런 상태라서 이 분위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빛과 그림자가 동일하게 한 공간에 공존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다만 현실적으로 매일매일 학교에서 현장의 분위기를 탈 수밖에 없는 학생들은 정말 고3이 되기 전부터 마지막 끝까지 이 호흡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원서를 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년이 채 안 남았습니다. 몇 개월 되면 이제 원서 쓸 거예요. 두 가지의 문이 있습니다. 먼저
안정적 지원이라는 이름이 있는 문이 있는데요. 교과와 종합으로 쓰는 문이에요. 자, 그리고 전략적 지원이라는 문이 있습니다. 바로 논술과 정시로 쓰는 문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은 이 두 번째 문이 더 적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거의 이럴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이 부분이 나한테 전략이 되는지 여부는 숫자가 얘기를 해주겠죠. 기분이라든가 전체적인 입시의 경향이 바뀌었다는 게 여러분의 전략이랑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의 성적이 있는 것이 전략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딱 들어와가지고 지금까지 몇 번의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셨는지 혹시 세보셨어요? 7번을 봤습니다. 7번. 그리고 고3 때 대학을 보내실 거죠? 혹시 재수 생각이 있으세요, 어머니? 얘기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전혀? 아직 안 해보셨어요? 학부모님 중에 혹시 재수를 고려하시는 학부모님 계신가요? 어머니 있으세요? 제가 서부학원에서 만난 학부모님들은 없으셨어요, 거의. 웬만하면 고3 때 보내자예요, 다 분위기가. 그리고 이제 저한테 가훈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상하게도 집집마다 가훈이 똑같아요. 우리 집안에 재수는 없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가훈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좋은 데 가면 좋겠지만, 더 열심히 해서 지가 좋은 데 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인서울 정도면 나는 감지덕지다,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4년제면 나는 그냥 보낼 거다, 재수를 굳이 시키지는 않겠다, 이렇게들 다들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학생들은 어떠냐면, 학생들도 똑같이 생각해요. 자기는 재수 안 할 거고 나는 무조건 고3 때 대학 갈 거래요. 그래서 대학 신입생으로다가 이 프레시맨의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하면서 이렇게 대학을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10번 중에 7번의 내신이 끝나니까 이 내신이 내 점수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점수로는 내가 원하는 대학을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남은 게 3번이니까 이게 뒤집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좀 아는 거예요. 이래서 갑자기 이제 듣고 싶은 얘기들이 막 뉴스에서 쏟아집니다. 정시가 40% 늘었다. 그리고 정시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핫하게 올라가고 학원가들을 비추고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학력이 떨어졌다, 수능 점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등 막 이런 식의 어떤 설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을 하죠. 나 정시론가? 나 정시로 획 돌릴까? 이거는 당연히 1학년보다는 2학년들이 그 기준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이제 아이들 2학년인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내신 대비도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풀려가지고 뭐 기말 때부터는 이제 혼자 한다는 둥, 아니면은 전 정시로 돌렸다는 둥, 이제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저는 믿지 않아요. 명지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정색하고 정시 대비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 중에 어떤 문을 열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프로 정시런지 아니면 수시런지 제가 재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성적표를 보고 숫자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명지고등학교에서 2학년 마지막까지의 토탈 내신 혹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신을 우리가 환산을 했을 때 본인이 1, 2등급이다. 그리고 2, 3등급이다, 3, 4등급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이제 1, 2등급인데요. 그 1, 2등급을 한 3가지로 종류를 한번 나눠봤어요. 명지에서 내신은 1인데 모의고사보다 내신을 더 잘 보는 스타일이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모의고사는 막 3뜨고 4뜨고 2뜨고 막 이 난리인데 명지에서 내신은 그래도 1, 2를 계속 나와줘요. 1.5등급, 뭐 2.1등급 이렇게 나와준다는 겁니다. 혹은 모의고사 성적 보면은 내신하고 대동소이해요. 비슷비슷해요. 영어도 뭐 이렇게 내신은 1, 2가 나오는데 1.5, 1.4 이렇게 나오는데 모의고사도 비슷하다. 세 번째는 내신은 1인데 수능이 더 잘 나와. 막 거의 1점대 다 11111 이렇게 찍는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만 세 번째 케이스 거의 없어요. 명지는 없습니다. 지금 자녀분이 혹시 이렇게 속하세요? 거의 없죠. 대부분 여기에요. 모의고사보다는 내신을 더 잘 봐요, 애들이. 그게 서부학군의 일반적 고등학교의 특징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성이나 이대부고나 예일여고는 예를 들어 모의고사가 100점이 나오고 1등급이 나와도 내신이 3등급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솔직히 막차 타고서 논술 타라. 너 수학 1 나온다며, 내신은 4.3등급 나오는데. 그러면 논술을 해라, 최저 맞춰서. 아니면 저 정시해야 될까요? 정시는 좀 노답이니까 논술로 가자. 저 논술 대비 안 돼요. 그러면 정시하고 2년 생각해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데, 본인의 등급의 계산이 없이 기분 탓으로다가 정시로 돌리는 거는 완전히 비전략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하시는 거죠. 이 내신 전략에 따라서 내가 어디에 속하는지 체크를 하시고, 그러면
체크의 의미가 이거예요. 아, 내신보다 모의고사 점수가 더 잘 나온다. 그러면 이제 국수형을 한번 써보세요. 국수형에서 등급을 써볼 수도 있고 뭐 저기 백분위를 써볼 수도 있습니다. 퍼센테이지를. 그리고 그 중에서 더 잘 나오는 과목, 그러니까 두 과목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보다 국어는 더 모의고사가 잘 나와. 그럼 국어를 쓰시는 거고. 그런데 수학은 내신이 더 잘 나오면 수학은 쓰지 마시고. 그리고 뭐 영어는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더 잘 나와. 그럼 영어를 쓰세요. 그래서 두 과목을 선별을 하시고, 근데 안 나와. 두 과목이 그렇게 안 나와. 그러면은 얘는 정시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거죠. 정시는 전 과목을 다 봐야 되니까. 그런데 한 과목만큼은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좀 더 잘 나오는 스타일이다. 그러면은 걔는 경쟁력이 조금 있어요. 근데 정시 경쟁력이 아니라 수능 최저를 맞춰서 학생부 교과를 갈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모의고사에서 전략 과목이 뭔지가 딱 계산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정말 자녀가 혹은 본인 스스로가 내신이 안 나오니까 정시로 돌려야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실제로 이 체크 포인트를 좀 하시고 체크리스트를 체크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시는 게 맞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명지고등학교에서 최상위권에 속한다는 1.0에서 1.4등급짜리의 아이들만 놓고 얘기를 할게요. 한번. 이 친구들은 무슨 전형으로 대학을 가야 합니까? 종합이에요. 종합. 왜냐? 1.0에서 1.4는요. 좀 추우세요 혹시? 괜찮으세요? 예. 1.0에서 1.4등급 학생은 거의 뭐 전교권이죠. 전교 1, 2등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특목고에서 전교 1등이 저등급이 나오냐면 안 나와요. 특목고 애가 전교 1등이 너 등급 몇이야? 다 때려봐. 그랬더니 3학년 1학기까지의 등급은 2점대입니다. 1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임님 에어컨 좀 꺼주세요.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대성과 예일이 있잖아요. 우리 가깝게는 뭐 이대부고도 있고, 거기에 전교 1등이 1.4가 나오냐면 안 나와요. 1점대 후반이 나오거나 2점대 초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지고를 간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최상위권이. 그러면 최상위권 대학 스카이는 교과 전형으로 뽑는 전형이 없어요. 서류를 무조건 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속하는 아이들은 무조건 서영고 스카이를 갈 거면 내신을 일단 무조건 챙겨야 되고, 그 다음 전공에 관련된 생기부를 정확하게 딱 챙겨놓고, 그리고 최저까지 맞추라고 하잖아요. 이 대학들은. 그래서 수능 최저까지 맞추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명지고에서 1.5에서 1.8부터 여기까지를 지금 보시면 제가 교과가 아니라 종합이 아니라 교과 얘기를 오늘 좀 많이 드릴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교과 얘기를 많이 하냐? 내가 중등부 때부터 2주 간 다음에 맨날 가보면은 최근 몇 년간 계속 종합 얘기하고 생기부 얘기하더니 갑자기 교과 얘기를 왜 하냐? 제가 갑자기 바꾸거나 학원의 전략이 바뀐 게 아니고요. 입시가 바뀌었어요. 언제 바뀌었죠? 작년 11월 28일 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권이 이제 교갑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그것의 배경은 다 아시는 것처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사회 이슈가 됐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특기자 전형, 논술 전형이 폐지가 되는 분위기, 그리고 정시가 40% 확대, 그리고 동시에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별로 뉴스에서 다루지도 않았는데 수도권에 있는 각 대학들한테 고교 추천 전형의 인원을 10%씩 늘리라고 오더를 때렸어요, 그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시 확대는 누구한테 메리트가 있죠? 재수생하고 강남권, 목동권 애들이요. 걔네는 원래 그 전형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전국고 자사고 애들. 이런 애들이 그 전형이 있는 거고, 그리고 논술 특기자가 폐지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논술 특기자 폐지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그게 0이 됐으면 어딘가에 플러스가 될 텐데, 그 플러스가 어디로 가냐면은 서부학군, 전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한 1,500개 되는 이 일반계 고등학교의 고교 추천서 전형을 더 늘리자. 이렇게 된 거죠. 수도권의 좋은 대학들에서는 10%씩 늘렸으니까. 바로 이런 팩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3이 치러야 될 입시와 지금 2학년 아이들이 치르게 되는 것부터 지금 현재 중3까지 이렇게 쭉 내려갈 때에는 종합이 아니라 교과 쪽으로 부동어가 바뀌었어요, 지금. 그게 지금 현실이고 지금 우리 2학년 아이들부터 적용이 돼요, 그게. 그래서 교과 얘기를 많이 드리려고요. 근데 교과는 종합이 아니니까 대체로 내신을 보죠. 그리고 또 뭘 보냐면 수능의 최저 과목을 전 과목 필요 없어. 우리 학교는 2과목만 갖고 와.
우리 학교는 3과목만 갖고 와. 그런데 2과목의 합 등급이 5면 합격시켜줄게. 이게 국민대예요. 우리 학교는 2과목의 합이 4는 찍어야 돼. 이게 숙대예요. 우리 학교는 2과목의 합이 6을 찍어야 돼. 그럼 단국대 죽전 캠퍼스예요. 단국대는 거기밖에 없으니까. 우리 학교는 수능 최저 다 필요 없어. 내신이 2.3에 합격시켜줄게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명지대학교예요. 이렇게 다 기준이 좀 다릅니다. 내신이 요 정도 등급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은 일단 교과를 무조건 챙기시기를 강추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서류가 준비가 돼 있다면 모르겠는데 안 돼 있는데 안 돼 있는 걸 버벅버벅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추천 전형으로 조금 더 높은 대학들을 최저 맞춰서 안정권으로 가는 게 경쟁률도 좀 낮은 편이고요. 실제로 중복 추천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내신이 만약에 3, 4등급이에요. 명지에서. 명지에서 내신이 3, 4인 아이가 최저를 맞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당장 가능성이 희박해요. 만약에 모의고사를 최저를 맞출 정도의 학생이면 명지에서 3, 4가 나올 리가 없어요. 그보다 좀 더 높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은 교과 최저를 못 맞출 가능성이 커요. 그렇다고 내신 3, 4로 최저 없는 교과 전형에서 얘를 붙여주냐면 이거보다 훨씬 높아요. 걔네들의 컷은. 명지대도. 그래서 못 가요. 그 전형으로. 최저도 못 맞추고 내신도 안 좋잖아요, 지금. 그럼 얘는 뭘로 가야 돼요? 얘가 왜 정시를 가요? 아니 명지고등학교에서 내신이 3, 4등급 나오는 애가 무슨 기준으로 정시를 갑니까?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정시로 돌리겠다는 애들이 다 얘네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불리한 걸 버린다는 거죠. 유리한 걸 선택한다기보다 모두가 불리한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내 눈앞에 있는 이 불리함을 버리고 어떤지 모르지만 불리한지 유리한지 모르지만 희망을 갖고 정시를 가겠다는 건데 굉장히 비전략적이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종합전형이라고 일단은 썼는데 여기에 종합은 일단 생기부죠. 그리고 내신이에요. 내신은 이미 이렇게 써드렸잖아요. 근데 생기부는 그거는 되게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엄청 막 서류도 막 봉사 시간도 막 100시간이고 막 보고서도 막 쓰고 세특조서 수상도 막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지 않는가 하시겠지만 3, 4등급이 지원하는 대학들은 수도권 있는 대학이 아니잖아요. 종합전형으로. 예를 들어서 고대 세종 캠퍼스라든가 이렇게 뭐 단국대 천안 캠퍼스라든가 약간 이런 데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거기서의 종합은 기본적인 내용만 채워지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무슨 스카이 가는 애들이 쓰는 그런 생기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를테면 독서에 빵꾸 나면 안 되는 거, 교과 세특에서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 수상 실적에서 막 플러스 요인은 없지만 감점 요인은 없다는 정도, 요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걸로 가야 돼요. 고3 때 보내실 거면, 재수 안 하실 거면. 등급마다 전략적인 전형이 좀 달라져 있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올해 초에요. 여기 상담 진행하신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올해 초에 저희가 생기부랑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표 이런 것들을 다 수거해서 상담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명지고등학교에서 내신이 2.3등급인 학생하고 이제 상담을 했던 내용입니다. 이 친구는 저희한테 생기부를 냈고요. 그리고 11월 모평 성적표를 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1학년 때 성적표를. 그 상담을 해보니까 내신이 2.3이면 반에서 몇 등 정도 해야 되나요? 1학년 때 토탈 해갖고 2.3으로 마무리를 졌다는 얘기는 반에서 몇 등 정도 하나요? 반에서 한 3등? 반에서 한 3등 정도 해야 돼요. 그렇죠? 완전 빡센 건데요? 반에서 한 5등 안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완전 빡세요. 어떤 반은 2등, 어떤 반은 3등, 어떤 반은 4등 아마 이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2.3등급인 학생은 굉장히 뛰어난 학생인데 이 친구가 모의고사 성적표를 봤더니만 최저 등급을 좀 못 맞추는 약간 그런 경향으로 나왔어요. 지금 국어가 3 뜨고 수학이 4 뜨고 영어가 2 떴다는 얘기는 모의고사 공부를 안 했다 소리죠. 그러니까 내신을 2.3 만들기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다들 아시겠지만 입학을 시켜놓으니까 명지고에서 어때요? 시간이 광속으로 흘러가죠. 벌써 3학년이라니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아이들은 마치 선수와도 같아서 레이스에 딱 뛰고 운동복 입고 운동화 신고서 뛰어가요. 중간 끝나면 잠깐 쉬었다 기말로 뛰어가고 기말 끝나면 여름방학 너무 짧아서 또 2학기 내신을 향해서 뛰어가고 이렇게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실제로 모의고사 등급을 챙길 여력이 좀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학부모님도 내신 때문에 공부 너무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우리 아이한테 야 모의고사 점수는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가 잘 안 떨어져요. 내신만 이제 오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간과가 된 모양이에요. 이 친구가 저 내신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쓰게 될 때에는 1순위는 당연히 명지대밖에 못 갑니다. 내신이 2.3이면 굉장히 우수한 학생이지만 어쩔 수가 없죠. 최저 없는 명지대 아니면 경기대.
그리고 서류가 좀 받쳐졌다고 한다면은 사실 1순위가 국민대, 동국대, 건국대까지 쓸 수가 있어요. 생기부가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 친구한테 이렇게 현타를 주는 타이밍만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실제로 방향성을 제시해야만 하기 때문에 목표 등급을 줬습니다. 야, 내신이 너가 지금 영어 내신이 간당간당하다. 확실하게 영어 내신 1을 찍어주면 안 나오는 등급을 네가 끌어올릴 수가 있어. 다른 과목이 수학이 3이고 뭐 탐구가 지금 이렇게 한다면 영어를 1 찍어주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등급이 상향곡선으로 가는 건데 모든 과목을 동시에 올릴 수가 없잖아요. 4 나오는 걸 2로 어떻게 올려요 갑자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나올 수 있는 과목들을 픽을 해드린 거죠. 그리고 모의고사 아까 2등급이면 보세요. 국어가 3이고 수학이 4고 영어가 2면 최저를 맞추려면 학부모님들은 뭘 선택을 하셔야 되겠어요? 이 세 과목 중에 등급 컷을 2합 5나 2합 6을 맞춰야 될 거면 어느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까? 영어가 2니까 이게 확률적으로 높죠. 근데 이제 학부모님들은 모의고사 성적표 보면 어디에 꽂히시냐면 여기 수학 4에 꽂혀요. 야, 수학을 너무 못하네. 내신은 좀 하는 것 같더니 이렇게 모의고사 보면 수학을 완전히 난리가 났네. 아, 수학 선생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모의고사가 너무 안 나오니까 이거를 좀 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정시도 40% 늘어난다 그러고 우리 대입에서는 수학이 저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입시에 대한 정보가 막 섞여서 지금 혼재되어 있으신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최저를 모든 과목을 맞추라고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스카이 가실 게 아니면 2과목이나 뭐 3과목이라도 어찌됐건 간에 탐구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과라고 해서 꼭 수학을 선택하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과라고 하더라도 수학의 모의고사가 안 나오면 그보다 국어나 영어가 더 잘 나온다면 거기서 선택을 하셔야죠. 그리고 탐구 과목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의고사는 얘는 지금 완전히 이게 안 나오는구나. 그러면 잘 나오는 과목으로 높여서 최저를 맞추는 게 더 전략적이죠. 얘를 계속 끌어올릴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친구한테 영어를 최저를 맞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겠지만 고1 모의고사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추면 전체 내신이 1.91이 되고 네가 이걸 최저를 맞췄기 때문에 명지대가 웬 말이니 외대도 가고 시립대도 간다. 교과로. 근데 이거는 완전히 안정권이다. 종합으로는 내신이 올랐기 때문에 국민대가 아니라 건국대까지도 쓸 수 있다. 경희대까지도. 이렇게 해서 아이들하고 이제 1시간 정도의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담이 끝나면 학생들은 구체적인 숫자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표가 생기죠. 전 과목을 무조건 다 올려야 되고 생기부도 다 잘해야 되고 모의고사도 잘해야 되고 내신도 잘해야 되고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마치 아이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엄마, 밥 좀 맛있게 해줘. 요리. 중식, 한식, 일식 다. 엄마, 얼굴도 좀 이렇게 예쁘게 하고 다니면 안 돼? 멋도 내고 좀 이렇게? 엄마, 부동산 재테크도 잘해야지, 엄마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 그리고 이거를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당연히 이 제한된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서 모든 것들을 동일하게 올릴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서로 분위기만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시기에 대성고등학교 2학년 학생하고도 상담을 했어요. 이 친구는 컴공과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인데 2.44가 나오는 대성고의 우수한 학생입니다. 모의고사 성적표를 갖고 오라고 했더니 대박이죠. 국어가 1, 수학이 모의고사가 1, 영어가 2가 나왔습니다. 대성고니까 남학생일 텐데 고1 때부터 국어가 1이 나왔다 소리는 그 뒤에 히스토리가 보이지 않으세요? 중3부터 엄마가 빡세게 수능 국어를 시킨 거예요. 갑자기 저렇게 나올 리가 없어요. 남자애가. 수학도 마찬가지죠. 입시는 고1 때 스타트가 아니잖아요. 밑에 차남, 차녀가 있으시면 이제 이 부분을 세팅하셔야 돼요. 중3 때부터 수능 공부 시키셔야 돼요. 중3 때 중3 내신 시키실 게 아니라 무슨 특목고 보내실 거 아닐 거면, 그리고 지금 특목고 인기 완전 떨어져가지고 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를 서부 지역에서 보낼 거면 중3 때 내신을 잘 봐가지고 무슨 우등상 받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내신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중3 때부터 수능 스타트를 끊어야죠. 국어도 수학도 영어도요. 어찌됐건 얘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학생이지만 이렇게 주요 과목에서 1을 2개나 찍고 영어는 2등급이 나왔어요. 자, 이 친구 최저 맞출 수 있는 확률 매우 높죠. 그래서 이 친구는 숭실대 컴공은 합격각으로 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국대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도 합격각입니다. 최저를 다 맞추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상담이 진행되는 거예요.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그래서 이 친구하고도 목표를 정해줬습니다. 야, 내신 영어를 좀 더 올리고 여기서 최저를 맞추면 목표 내신이 2.16이 되고 학교들은 조금 더 다른 패턴으로 그려질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두 학생의 내신이 별반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갈 대학들이 달라질 수도 있을 그런 판이었습니다. 최저에 대한 인지가 없으면은요. 자, 결국 명지고등학교가 명지대학교를 겁나게 많이 보내는 거 아세요? 이 명지대 실적이 되게 많아. 근데 명지고등학교 다녀서 그렇지만 명지대 좋아? 왠지 가까우면 애들이, 그리고 고등학교랑 같은 재단인 대학교를 좋아하진 않아요, 보통은. 그쵸? 근데 그 대학이 뭐 나쁘고 좋고를 떠나서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명지고등학교 나는데 명지대 간다고? 내가 뭐 뼛속까지 명지인이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명지대가 그렇게 뭐 낮은 학교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서부학군에서 저희가 이제 타 학교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 캠퍼스에는 명지충암만 하지만 이제 구상 캠퍼스에서 다른 학교들을 또 하고 있는데, 대성에서 2.4, 명지에서 2.4가 같은 학교를 못 간다는 거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 때문인데요. 그런데 미리 세팅을 하고 엄마도 조금 이렇게 미리 다 학원이고 최저 맞출 과목들이 선별이 되고 애도 그거에 대한 개념이 있다. 이러면 이제 2개 합이 4 맞춰서 숙대, 2개 합이 5 맞춰서 국민대, 2개 합이 6 맞춰서 단국대, 못 맞추면 명지대나 광운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3등급, 4등급이면 반에서 이제 5등 안에 들어가는 되게 우수한 학생인데, 그 학생이 명지대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실 거예요. 지금 국민대 정도 이상은 가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하시겠지만, 최저를 못 맞춘다면 남의 집 얘기입니다. 우리 새끼가 아니라 남의 새끼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인지를 드리고 싶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3 입시 레이스가 시작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반에 한두 명 공부해요, 한두 명. 지금 기회가 되면 고3 교실에 한번 살짝 가봐봐 하고 분위기가 어떤지를 한번 보는 거죠. 쉬는 시간이 말고 잠깐 화장실 간다 그러고 수업 시간에 한번 가봐. 그럼 지금 2학기잖아요. 아직 수능 안 끝났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능이 안 끝난 고3의 교실은 분위기가 이럴 것이다가 있어요. 그렇죠? 땡땡할 것이다. 근데 전혀 다르고요. 그냥 개판이에요. 최저를 맞춰야 될 애들이 있어요. 한 반에 한두 명 정도. 엄마도 걔를 1학년 때부터 계속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거고, 애도 서연고를 생각하고 있고, 혹은 국민대 이상에서 최저가 뭔지를 이해하고 있는 애는 전교에서 제가 보기엔 10명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데를 가는 거예요. 내신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떻게 최저를 맞추는 게 힘든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전략이 있다면 모든 과목을 다 잘해라. 아까 수학이 막 모의고사에서 4 뜨니까 막 2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최저는 어차피 우리 애가 영어랑 탐구에서 한 과목 선택해서 2합 5나 2합 4나 2합 6을 맞출 거니까 이거 두 개를 지금은 고르셔야죠. 고1은 지금 못 고르죠. 고1이 지금 고르는 거 좀 오바잖아요. 아직 내신도 다 환산도 안 되고. 근데 고2면 지금 이번 방학 때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최저를 아작을 내셔야 돼요. 이번 방학 때. 왜냐하면 방학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고 그게 내신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그 3학년 1학기 내신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은 대학들이 많습니다. 한 학기인데도 40%를 때리는 학교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방학 때 이 최저 맞추는 것에 완전히 올인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종합을 지금 서류를 어느 정도 만드신 학부모님들도 계세요. 종합으로 지금 서류를 만들고 내신도 만들어 왔다 그러면은 갑자기 포기하고 교과로 돌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 학생들은 교과로 갈 수 있는 데보다 종합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조금 레벨이 높을 겁니다. 당연히 제대로 갖추고 있다면. 그래서 A, B, C, D 등급으로 나눠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생기부를 제출해 주시면 근데 내신이 일단 막 5등급이다 이러면은 생기부 제출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걸로는 학종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이 항목별로 점수를 매깁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학생부 교과 전형을 잠깐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전형은 사람이 뽑는 게 아니잖아요. 학생부 교과는 기계가 뽑는 거예요. 점수를 넣어서 최저를 넣어서 합격일지 아닐지를 이 합부를 예측이 완전 90% 이상은 확률이 높잖아요. 기계로 뽑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6장 원서 쓸 때 아까 그 교과로 쓴다는 거는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쓰는 거예요. 그쵸? 이미 나와 있는 내신을 놓는 거니까. 최저를 못 맞추면 어떡하죠, 선생님? 이러시는데 최저는 수능 날까지 가봐야지 알긴 하죠.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능 때 대박 날 것 같으세요?
갑자기 모의고사에 3, 4 찍다가 걔가 수능날 대박 터져가지고 갑자기 엄마가 막 기도 많이 하시니까 애가 막 2, 2개 찍고 올 것 같으세요? 그게 더 문제 아닌가요? 저는 그거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는데, 애가 인생에서 처음 치르는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의 결정이고 관문인데, 그때 자기 실력보다 더 대박으로 잘 나와서 좋은 데를 갔다? 그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 실력대로 나와야죠. 시험은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대박도 없고 쪽박도 없습니다. 자기 실력대로 그날 가서 점수 가져오는 날이지, 갑자기 대박 터져서 받지도 못했던 등급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잘 받았던 애가 그날 답안지를 밀려 쓰는 바람에, 그것도 하필이면 내가 최저 맞출 그 과목을 갖다가 뭐 등급을 갑자기 뭐 5등급을 받아왔다거나, 저는 믿지 않아요. 거의 가능성 희박하고 그 귀담아 들을 얘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모의고사는 1, 2학년 때, 그리고 3학년에 원서 쓰기 전에 모의고사를 이미 치른 적이 있고, 그 등급을 통해서 최저를 맞출 과목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건 그냥 합불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종합은 사람이 뽑잖아요. 종합은 사람이 뽑아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합격한 애들은 왜 합격했는지 모르고 떨어진 애들은 왜 떨어졌는지 모른다고 하지만 숫자로 보시면 답이 나와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학종으로 지금 고배를 마셨는데 원인은 수상이었어요. 수상이 너무 취약했어요. 그러니까 애 성향이 그런 거죠. 일단은 성적 추이를 보겠습니다. 성적 추이는 이 과목의 점수들이 주요 과목도 마찬가지고 특히 전공 과목도 중요하고요. 1학기보다는 2학기, 1학년보다는 2학년에 점점 올라가고 있는지 추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합산한 점수만이 그냥 끝이 아니라 성적이 어떤 곡선을 그리면서 갔는지 과정을 보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를 들어 영문과를 가려는 학생이 명지고등학교에서 내신 영어가 3등급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적 추이로 봤을 때 좀 이상한 그래프고, 그러면 감점이 되겠네요. 창체는 명지고등학교의 자동 봉진을 얘기합니다. 자율활동, 동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도 그냥 복붙으로 쓰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활동, 자기만이 느끼고 배운 점, 자기만이 깨달은 점들이 들어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뭐 세특도 마찬가지지만은 일종의 알리바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세요. 2020년도라는 그 연도에 명지고 고2를 살아간 우리 아이가 그 시대를 살았고, 그때가 고2였고, 그때 사회적 이슈가 뭐가 있었고, 있었던 곳이 서대문구라는 일종의 알리바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게 2018년도면 곤란하고요. 웬만하면 2020년도 올해의 핫 이슈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미국의 대선도 지금 이제 앞으로 올 거고, 코로나가 일단 너무나 강타를 좀 했었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환경 문제며 아니면 바이러스에 대한 의학이나 공학이나 뭐 인문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확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기부에 이게 없다 그러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활동들이 좀 이렇게 일종의 알리바이를 제공을 하는 거다, 거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교과세특은 뭐 생기부의 꽃이죠. 지금 이제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럼 지금도 1학기 때나 혹은 2학기 때 올라와서 교과세특을 학교에서 무슨 과목을 써오라는 선생님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뭐 혹시 그런 거 있었어요? 최근에? 없었어요? 최근에 없었어요? 아까 1학년들한테 물어보니까 과학 탐구를 과학 실험 탐구를 그렇게 써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12월까지 뭐 이렇게 약간 널널하게 시간을 좀 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고, 각 과목의 선생님께서 한 과목당 한 학기에 250자, 그러면은 2학기 합치면 500자잖아요. 그걸 이제 써주시는 거예요. 근데 애한테 왜 써오라고 하느냐? 선생님은 한 반만 들어가시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 120명 아이들의 내가 과학을 가르치면 얘만이 느끼고 배운 점을 내가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머릿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럼 애가 그거를 써서 내면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정리를 해서 250자와 500자로 만들어주겠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교과세특이고요. 수상경력, 그리고 독서활동, 마지막에 담임 종합의견, 그리고 명지고등학교의 학교의 경쟁력까지 체크를 해서 과연 이 생기부가 경쟁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상담을 해드리게 됩니다. 마이너스 요인이 있다면 그 부분이 어느 요인인지, 그러면 3학년 1학기 생기부가 남아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들을 같이 얘기를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종은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종의 가장 핵심은 이제 탐구 보고서죠, 사실은. 그래서 탐구 보고서 잘 써서 그렇게 내면 되는 거고요. 약대 얘기를 잠깐 드릴까 하는데요. 혹시 약대를 생각하시는 학부모님 계세요? 아니, 계시군요. 약대는 뭐 아시겠지만 인원이 많이 늘었죠? 1651명. 이게 지금 우리 고2 학생들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원래 약전이었다가 이제 학부로 내려와서 1651명의 학생들이 보통 나중에 나 약사 되고 싶은데 학부로는 없으니까 보통 화공이나 생명공학이나 뭐 이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화학과라는 이렇게 갔다가 이제 PET 보고 약전을 보통 진학을 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1600명의 이상이 학부로 그쪽으로 싹 빠지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화학공학과, 생명공학과 지원하려는 애들이 그쪽으로 빠지니까 이 공과대학들의 경쟁률이라든가 아니면 합격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내려갈 것들로 예상을 하는 거죠. 아시겠지만 서울 시내 소재대학의 약대들은 주로 종합으로, 지방 소재대학들은 주로 교과로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마다 어떤 것들을 보는지는 자료가 충분히 이주학원 카페에 있으니까 열람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소수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계시는 모든 학부모님들한테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 있는 대학들아, 고교 추천 전형을 10%씩 다 늘려, 이런 오더가 내려왔어요. 그 인원이 전국적으로는 1686명이에요. 어마무시합니다. 1686명. 지금 현재로 고3에서 입시를 치르게 될 때 각 대학들이 이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한테 추천서를 주잖아요. 그러면 서울대도 명지고한테도 2장, 충암고한테도 2장, 예일여고한테도 2장을 줍니다. 지균이라 그러죠. 그 추천 전형을. 그래서 아시죠? 대부분 이제 문과의 전교 1등과 이과의 전교 1등이 그 지균으로 대학을 이제 지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중학교 때 겁나게 잘했던 애들이 왜 지균 받아서 나 서울대 갈란다 그래갖고 내신 따기 좋은 데로 일단 가기도 하고 막 이렇습니다. 이 고교 추천 전형은 일단 재수생이 넘볼 수가 없는 전형이죠. 그렇죠? 그리고 특목자사고가 고교 추천 전형으로 갑니까? 특목자사고에는 서울대 지균을 받을 수가 없어요. 걔 내신은 2점대예요. 특목자사고의 전교 1등은 내신에 1점대가 안 나와요. 과거 같은 경우는 3등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인데 혼자서 독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엔 얘가 했다, 이번엔 제가 했다, 뭐 하나만 틀리면 3등급 내려갔다 막 이러니까 그 고등학교는 사실은 이 고교 추천 전형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신에 일단 밀려버리니까 내신에서는 일단은 경쟁력이 완전 떨어지는 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고교 추천 전형의 수혜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서부학군의 일반계 애들이에요. 그리고 지방권에 있는 애들이 이게 최저가 되고 서류가 좀 된다 그러면 완전히 해자로운 전형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것은 정시가 40%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 재수를 시키실 거면 모를까? 그리고 그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중에 강남권이나 목동에 있는 엄마들이 좋아할 거고 그 엄마들은 계획이 어차피 4년짜리니까. 근데 우리는 고3 때 이제 졸업을 하면 바로 보내려고 하셨으니까 실제로는 이 전형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너무 늘었다는 거죠. 현재로는 고3에서 한 60여 개 정도의 추천서가 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애때들부터는요, 이 학교 정원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102장에서 136장 정도가 쏟아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러면 기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대학교 386명을 뽑아요. 그리고 전형 방법은 내신 100%입니다. 서류나 면접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인원은 특이하게도 제한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뭐야? 뭐 전교 꼴등도 써면 된다는 소린가? 뭐 서류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합격 컷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교과 전형으로 국민대가 그동안 뽑아왔던 합격 컷은 2점대 완전 초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1점대 후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는 2합 5나 2합 6을 맞춰라. 2합 6은 문과일까요? 이과일까요? 이과겠죠. 2합 5가 문과예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2, 윤사나 사문 하나 선택해가지고 만약에 4 이렇게 찍으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3 찍으면 2합 5니까 붙는 거고 이런 전형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교과가 아니라 학종이죠.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일반적으로 여기 있는 이 대학들이 다 우리가 보내고 싶은 대학들이거든요. 여기 지금 지방권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이 전형에서 1686명을 애들을 뽑는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거는 일반 전형이 아니에요. 추천 전형이다 보니까 경쟁률이 떨어져요. 일반 전형으로 가면은 경쟁률이 10대 1이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일반 전형인 것은 사실은 뭐 특목고 애들하고도 막 경쟁하는 거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요거는 완전히 내신이 극초반대로 좋을 수 있는 그 일반계의 서부학군 이런 데 애들을 위한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쟁률은 5대 1이나 6대 1 정도로 약간 저조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대부분 뭐냐면
학종은 스카이 정도는 학종인데 대부분 학생부 교과 전형의 모습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3이 되잖아요. 고3이 딱 돼서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11월이니까 11월, 12월, 1월, 2월 되고 3월 딱 되면은 3, 4, 5월 요때에 명지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모집을 할 거예요. 올해 선수들 본선 진출시켜야 될 애들 상태가 어때? 문과에 전교 1등은 지금 최저를 맞추나? 이과는 전교 1등이 최저를 맞추고 있나? 아, 예, 교장 선생님 이번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뭐 진학지도 선생님이라든가 3학년 전체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겠죠? 그럼 서울대는 그렇고 그 다음은 어때? 고대는 4%예요. 4%면은 우리가 400명이라고 지금 4, 4, 16이니까 16장 쓰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고대 너무 빡세요. 탐구 과목 2개 선택해라. 3합 5, 3합 6을 가져와라. 2, 3 찍으면 탈락이에요. 이거는 서울대보다도 더 빡센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지대에서 고대를 저렇게 학추로 합격하는 애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16장이나 뭐 4, 4, 16, 16장이 들어올 수 있어도 저걸 합격할 수 있는 애는 한 명이 될 확률이 낮아요. 완전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럼 그거는 명지고뿐만 아니라 대성이나 예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전형이 있고 뭐 10명을 쓸 수 있다. 내지는 제한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제한이 없다라는 거는 최저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요 전형을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 최저가 이제 딱 맞춰지고 내신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고3 때 이제 본선 진출할 때 귀대계 자녀께서 거기에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학교는 저렇게 인원이 늘어버렸으니까 100 몇 장이 쏟아지니까 60 몇 장 되던 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내신이 되고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은 최저 못 맞추는 학교로 싹 몰겠죠. 명지대학교, 광운대학교 쪽으로 몰 겁니다. 야, 여기 써라. 선생님이 여기 꼬실 거예요. 선생님 저 안 쓸래요. 거기 다녀도 돼도 안 갈 것 같은데요. 저 2.3인데. 그래도 쓰자. 뭐 이럴 것 같고. 그런데 애가 내신도 되고 최저도 맞춘다 그러면 아까 국민대라든가 뭐 숙대라든가 이런 데를 지금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애가 명지대 고등학교 별로 많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 명한테 2, 3장 정도가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거의 그게 힘드니까. 그러면 각 고등학교는 이거를 기준 없이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딱 봤는데 내 새끼가 내신도 되고 체조도 맞추는데 왜 추천을 하나밖에 안 갖고 오는 거야? 너 말고도 내신 수능 체조 맞춘 애들이 되게 많대냐? 봤더니 가만히 판 돌아가는 거 보니까 엄마가 운영이 했더니 걔한테 3장을 준다? 이러면 안 되죠. 학교는 기준을 정할 거예요. 내신 몇 프로 안에 들고 모의고사 성적이 땡땡인 학생에 한하여 2장에서 3장까지 가능함. 이 내규를 걸어야죠. 안 그러면 엄마들께서 피 터져야 되는데요. 그쵸? 이 내규를 이미 벌써 발표를 하고 있는 강남권의 고등학교들은 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주인공이 학부모님들 바로 이 자녀들부터기 때문에 지금부터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여러 장을 쓰니까 중복 합격이 가능하겠네요. 와, 중복 합격 가능해. 경쟁률도 낮아. 재수생도 못 들어와. 특목고 애들하고도 경쟁도 안 해. 완전 해자죠.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중복 합격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추합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한 명이 2학교를 갈 수는 없죠. 이 전형을 생각을 해주세요. 내신이 되면 최저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자, 최저 얘기를 계속 좀 드리고 있습니다. 최저를 뭘로 맞추실 거예요? 과목을 세팅해 주세요. 애들은 기말고사 준비하느라고 여념이 없을 때에 학부모님들은 9월 모평과 11월 모평 성적표를 분석을 하셔서 최저를 뭘로 맞출지 결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기말고사 끝남과 동시에 그 과목의 인강, 그 과목의 학원, 그 과목의 세팅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건 2과목입니다. 최소 2과목. 일단 국수형 중에 무엇을 선택하실 거예요? 영어 빼고는 다 상대평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도 수능의 결과를 봤더니 상대평가였던 국어와 수학에서 1등급을 받은 아이들의 퍼센테이지가 4.82, 5.6이었고 2등급은 7.3, 7.11, 3등급은 12.30, 11.43입니다. 왜 이러죠? 원래 1등급은 4%까지인데 동점자가 있어서 그래요. 동점자. 영어는 절대평가예요. 그래서 90점만 넘으면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수능 봤던 애들 재수생 다 포함해갖고 7.33%가 1등급 받았고 2등급은 거의 얘네들의 2배예요. 16%. 명지고 처음에 선택하실 때 내신 잘 받을 수 있어서 선택하셨죠.
그런데 그때 조건 중에 하나가 인원수가 많은 거였죠. 그쵸? 비슷한 패턴입니다. 어느 과목 선택하실지 생각하시고, 영어가 특별히 뭔가 문제가 있다, 아무리 노력해도 5등급이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3과목의 주요 과목 중에 뭘 선택하실지는 답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이과라 하더라도 수학을 꼭 선택해야 된다는 기준 없다고 말씀드렸고,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문과라고 해서 꼭 국어랑 영어를 선택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영어를 만약에 최저를 선택할 경우, 그럴 경우에는 등급을 플러스 1등급 더 갖고 와, 내지는 영어로 최저를 하는 건 우리 학교는 안 할래 라는 학교가 전체 중에 2-3학교 정도가 있어요. 2-3학교 정도. 요거를 좀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탐구를 선택을 하셔야 되잖아요. 탐구는 지금 1학년 때, 2학년 때 지학이랑 생물 했어? 문과에 이과야? 아, 이과야? 2학년 때 지금 내신 뭐 했었어? 생명이랑 화학. 생명이랑 화학을 했대요. 2학년 때 이과 학생이. 그러니까 요런 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3학년 내신이 물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수능에서 최저를 여기서 하나, 이쪽에서 하나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탐구에서 2과목을 요구하는 아까 고대 같은 학교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한 과목이라고 보실 수 있고, 좀 이따 기준 말씀드릴 건데, 전국적으로 매년 수능을 치르게 될 때 1등급이 제일 많은 과목은 지학, 지원하고 생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작년 수능에서 8,000명 이상이 지학에서 1등급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등급도 비슷한 포지션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만약에 엄마 나 화투가 그렇게 재밌다? 엄마 나 화학에 완전 꽂혔어. 화학 선생님 너무 재밌고 화학을 더 공부해보고 싶어. 그런데 2과목까지 하고 싶어. 최저로도 이걸 할까봐 작년에 화투의 1등급은 전국에서 123명만 1등급이 나왔어요. 호불호를 묻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탐구 과목에서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1등급 혹은 2등급, 안 그러면 3등급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재수생이라면 경쟁해야 돼요. 문과 같은 경우는 생윤과 사문이 압도적으로 1위고요. 그래서 우리 간혹가다 뉴스 보시면은 뭐 탐구 과목을 듣겠다고 대치동 학원가에서 새벽 4시부터 그 학원 앞에다가 줄을 서 있고, 뭐 줄 서는 알바를 막 쓰고 앉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최저 맞춰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엄마들은 이제 논술로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시도 대비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최저에 대한 인지가 확 들어와 있으시고, 아이들도 이것이 확실하게 딱 인지가 돼 있으면, 여기 이 명지대학교 요 골목이 우리가 그래도 이쪽 지역에서는 학원가라고 할 수 있는데, 부산역이랑 어떤 현상이 벌어져야 되냐면은 탐구 전문학원들이 더 생겨야 돼요. 과탐 전문학원, 사탐 전문학원들이 확확 전문학원들이 생겨야죠. 근데 지금 과학 전문학원은 아예 없죠. 여기는 거의 없죠. 구산역에도 2개인가 최근에 생겼어요. 그 전에 아예 없었어요. 사탐 전문학원은 그냥 빵개예요. 빵개. 이게 어떤 트렌드인지 한번 읽어보세요. 대한민국에 몇 년 전에는 논술의 열풍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논술로 대학 보내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몇 년간. 그때도 서부학군에는 논술학원이 없었어요. 누구는 논술로 대학을 막 가고 있고 최저를 맞출 때 논술학원이 없었다고요. 그래서 논술 보낼 거면 목동이나 다른 지역까지 보내야 되는 건데, 이게 약간 한 템포 느린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 얘기지만 지금은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으로 우리 최저 맞춰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결론 말씀드릴게요. 겨울방학 때 탐구를 손을 써주세요. 그리고 아이한테 물어봐 주세요. 이거를 보여주시면서 숫자로. 네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과목들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래서 인강을 뭐 이지호 쌤의 윤사나 사문을 하나 찍어 주실 수도 있고, 엄마 나는 지리가 그렇게 재밌고 지리 선생님이 너무 웃겨가지고 진짜 미쳐버릴 뻔. 그러면은 한지 세지가 있는데 지리는 지금 3위 4위잖아요. 이렇게 좀 빡센 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1등급 받을 필요는 없지만 3등급 나오면 좀 간당간당하죠. 자, 이런 과목도 1등급 받으려면 만점 맞아야 돼요. 하나 틀리면 2등급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계산하셔가지고 등급을 어떤 걸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과 전형으로 합격하려면 내신은 한 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최고와 평균과 최저가 있고, 등급으로 뭘 맞출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등급 맞추기가 쉽냐? 그러니까 과목을 선택하시라는 말씀까지 드렸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됐고요. 아이들이 지금 학력의 격차가 되게 심해지는데, 최상위권은 영향력을 그닥 받지 않아요. 근데 중위권하고 이제 하위권들이 영향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죠. 그리고 최상위권 어머님들은 나름대로 또 불안해요 라는 얘기를 하시고, 어제도 우리 숭실고의 거의 완전 초초초 최상위권 어머님은 코로나 때문에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왜 걱정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아니라 충실해서 이 분위기가 안 나다 보니까 이거를 이 긴장감을 엄마가 직장맘인데 어디까지 끌어올려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 얘기 고민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영향력을 받고 있고 교사분들은 60.4%가 심각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어를 2 찍고 탐구를 3 찍고 탐구를 2 찍고 영어를 2 찍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작년도 수능에서 영어 과목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현재 대학교 1학년 올라가거나 재수하고 있는 아이들이 봤던 작년도 수능에서 영어의 1등급을 받은 퍼센테이지는 7.43이고 2등급은 16.25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지금 명지고등학교에서도 고3 학생들이 있잖아요. 충암도 있고 재수생도 있고 전국적으로 고3들과 재수생이 있어요. 올해 입시를 준비하는. 걔네들이 6월 달에 한날 한시에 같은 시험을 봤습니다. 그때 영어가 절대평가원 역시 동일한 상태고 90점 넘은 애들이 전국적으로 8.73으로 조금 늘었어요. 그런데 2등급은 줄었어요. 왜 줄죠? 그리고 6월 모평은 사실 엄청 쉬웠어요. 난이도가 좀 많이 쉬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9월 모평을 봤는데 9월 모평이 난이도가 좀 만만치가 않았어요, 이번에. 근데 1등급이 확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5.75%. 2등급은 11.96%. 1, 2등급이 많이 줄었네요. 그쵸? 그러면 여기는 뭐 강남 대성학원 다니는 애들, 또 이제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지금 수능 본 애들, 이제 이런 애들이 있는데, 우리 명지고등학교 고3 애들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한번 궁금해졌어요. 명지 고3에서, 야, 이번에 구평에서 2등급 이상 나온 사람 손 들어봐! 이랬어요. 400명 중에. 문의까지 다 합쳐서. 몇 명 나올 것 같으세요? 1등급도 아니고 만점도 아니고 2등급 이상 80점 이상인 사람 손 들어봐 라고 하면 퍼센테이지 딱 요 정도 나옵니다. 11%. 진짜로요. 400명이면 11%면은 몇 명이에요? 4명 아니면 5명? 현실이에요, 현실. 이게 현실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거. 근데 왜 안 많은지는 앞서서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이거를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학생들도 좀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고3의 필수사항은 감정이라든가 뭐 동기부여라든가 뭐 먹는 거 챙겨주는 거라든가 학원 세팅에서 끝나시면 안 되고, 팩트를 가지고 수시 지원 상담 카드를 통해서 어떤 전형을 노리는지를 긴 호흡을 같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략적 내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내신 준비를 우리 3학년 1학기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제가 작년에 딱 겪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열심히 안 해요, 3학년 1학기 때. 멘탈이 털렸어요. 이 내신 뒤집지 못하고 아무도 내 말을 기울여주지 않았고 나한테 어떤 전형으로 갈 수 있는지를 얘기해주지 않은 애들이 80% 이상이에요, 저 학교에. 그런데 내신만 열심히 하래요. 근데 아는 거죠. 뒤집어질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모의고사도 안 나오는데 최저가 뭔지도 애가 몰라. 엄마도 모르고. 그리고 이 최저를 되게 오해를 하시는데, 학교에서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학교는 최저 공부를 안 시켜요. 교과 공부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명지라서 그런 게 아니라 웬만한 모든 고등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능 최저는 어머님들과 학생이 따로 준비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게 어렵다는 거고, 3학년 1학기 대신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기회가 된다는 거고, 그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잘 만들어서 이제 원서를 6개를 써요.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추기까지 수능회까지 기간이 있어요. 바로 지금 같은 기간이죠. 지금 공부 안 하고 완전 개판이라니까요. 유튜브 보고 뭐 난리 나요. 수업이 진행이 안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마지막까지 2과목을 저걸 맞출 수 있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진지하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안 보나요? 보잖아요, 학교에서는. 애들이 준비를 할까요? 3학년 1학기부터도 개판이었는데 3학년 2학기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애들이 볼 리가 없어요, 제대로. 그래서 아예 공부를 안 해요. 최저 맞추는 애들은 최저 공부를 해서 난 재수 안 할 거야. 나 이번에 무조건 대학을 갈 거야. 그래서 내신 공부는 3학년 1학기 때 딱 끝났고 이제부터는 최저를 맞추는 것 뿐이야. 그래서 2학기의 중간, 기말을 대비를 안 시켜버리고 본인도 안 하고 엄마도 뭐 할 말이 별로 없는 거죠. 원서도 다 썼겠다. 재수 생각은 없겠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학년 1학기까지 막 2점 면 만들고 3점 면 만들었던 애들이 3학년 2학기 내신을 8을 찍고 7을 찍고 9를 찍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공부를 아예 안 하니까요. 그리고 막 대충 하고 와고 뭐 자고 앉았고 공부 1도 안 하고.
이래서 만약에 3학년 2학기를 그렇게 끝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할게요. 엄마가 개념이 있어. 3학년 2학기 공부 빡세게 하라 소리 못하겠다. 그러나 벼락치기라도 해라. 요 일주일 동안에 내신 공부를 해. 그래서 조금만 공부하면 알아서 애들이 너무너무 안 하니까 뭐 산맞던 애들이 갑자기 일을 찍기도 하고 이래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고 나서 3학년 2학기 이제 끝나고 수능 최저 맞추고 이제 입시를 치렀는데 붙으면 좋죠. 그런데 이제 뭐 어딜 붙겠죠.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가보니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그런 대학이 아니야. 그럼 애들이 이제 반수 생각도 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1년에 3학년 1학기를 청사진처럼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애들이 1년 동안 정시 공부를 안 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해봤자 2과목 했던 거고 최저 맞추기도 되게 빡셌다 그랬잖아요. 이런 애들이 재수를 해서 정시로 간다? 가능성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학년 2학기까지의 내신이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게 막 7 찍고 8 찍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면 교과 전형으로 재수를 할 수가 있어요. 수능 최저의 2과목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반수를 하더라도. 그러면 그 내신만 가지고 최저 맞춰서 재수를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카드가 될 수 있어요. 예, 내신이 좋았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요, 입시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데 절대로 고삐를 늦추시면 안 돼요. 되게 좁은 길이고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일 겁니다. 그 부분에서 호흡을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수시지원 상담 카드예요. 그게 팩트고.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일정을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곧 11월이고요. 11월 오늘 며칠이죠? 오늘 10월 마지막 날이야? 10월 1일이야 오늘? 10월 3일. 죄송해요. 제가 시간 개념이 좀 없어서. 우리 다음 주부터 바로 내신 개강 하죠. 그렇죠? 내신 개강을 쭉 하는데 11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근데 모의고사 볼 때 애들한테 반드시 정색하고 보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고 그날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얼마 전에 9월 모평 봤는데 9월 모평 날짜를 이미 사전에 알고 계셨어요, 학부모님들? 내일이 모의고사다. 다음 주에 모의고사 있네. 이거 혹시 알고 계셨어요?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신 일정만 아시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일정을 다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날 좀 일찍 재우고 당일 아침에 6시에 깨워서 1교시 국어를 대비할 수 있게끔 탄수화물을 좀 먹여주고 2시간 동안 뇌가 깨일 수 있게끔 준비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지 마라. 엎어져 있지 마. 애들 다 자는데 그래도 넌 그러면 안 돼. 11월 모평을 정색하고 보게 해주세요. 정색하고 봐야 돼. 그래서 명지고에서 언덕 내려올 때 갑자기 다리가 풀려가지고 막 이렇게 넘어질 것 같고 막 이래야 정상인 거야. 너무 열심히 보다 보니까 시험 봤는데 배가 왜 이렇게 고프냐? 막 이래야 돼요. 열심히 봤다면 그게 정상이겠죠? 특히 4교시가 뭐예요? 탐구입니다. 탐구에서 뭐가 최저인지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적표를 갖고 오세요. 그런데 이 기간 저희는 계속 내신 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까지 끝나면은 1, 2학년의 토탈 내신이 성적표가 나오잖아요. 생기부는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걸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11월 모평 성적표를 갖다 주세요. 두 가지를 통해서 성적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 분석을 통해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최저를 맞출 수 있는지, 뭐가 전략 과목인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여부를 상담을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1월과 2월은 2주하는 예비 고3 영어 특강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월이 되면 2월 말에 생기부 열람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것들을 이제 출력을 하셔서 내주시면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상담을 일정을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이때는 이제 3학년 1학기 내신 기간이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동시에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월, 5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원서 쓰는 날이 기다리고 있겠죠. 자, 예비 고3 그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예비 고3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혹시 윈터스쿨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 계시나요? 윈터스쿨 좀 생각하시는 학부모님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아니세요? 이거를 지금 이제 예비고3 커리큘럼인데, 그러니까 영어로 최저 맞추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쉽지가 않고 퍼센테이지 보니까 이렇게 만만치는 않다는 건데, 저희 학원이 이제 개원한 지는 17년째예요. 그리고 저희 학원은 뭐 토익 전문학원, 탭스 전문학원 아니에요. 저희는 입시학원이에요. 그래서 입시가 바뀔 때마다 정체성이 계속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한 7, 8년 전에는 한 2, 3년간 탭스 전문 학원이었어요.
그때는 탭스 점수의 공인 인증 시험 점수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숭실고 애들이 서연고를 갈 수 있는 특례자 전형이 있었습니다. 외고 애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때 저는 안 하던 탭스를 제가 막 준비를 해가지고 시험을 보고 한 3년 동안 진짜 뼈 빠지게 했던 것 같아요. 막 특강 열고 연서중학교가 고사장이었는데 거기 가서 탭스 고사장 가서 막 응원하고 막 끝나면은 데리고 내려오고 이렇게 한 25명을 2반 정도 계속 운영을 했었어요. 다 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런 특례자 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입시가 바뀌었대요. 논술 전형으로. 그래서 한 3년간인가요? 한 3, 4년 이상 동안 논술이 굉장히 핫했던 대한민국의 강타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논술을 시험을 보고 이과는 수리 논술 보고 문과는 이제 대학별 논술고사를 보고 수능 최저에서 국어랑 영어 중에 택일, 탐구에서 택일 뭐 이렇게 해서 최저를 맞추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땐 국어가 지금처럼 빡세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어도 절대평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영어로 최저를 맞출래, 국어로 맞출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최저를 맞추는 수능 전문 학원이었던 거죠. 그때는. 그때도 내신을 안 했냐면 했는데 지금처럼은 안 했어요. 솔직히. 그때는 막 한 반에 여러 학교도 같이 있었고 소수학교도 했었고 왜냐면 내신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거든요. 그때. 그러다가 학종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학종의 시대에 내신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수능이 문제가 아니라 내신이 되게 중요하구나 해서 최근에 한 3, 4년간 내신에 올빵을 했었던 이주와 어학원의 정체성이 존재했었던 겁니다. 근데 입시를 제가 바꾼 게 아니라 또 바꿨잖아요. 작년에. 내신만 좋아서 못 가. 내신 2.4를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최저를 못 맞추는데. 그리고 온도를 잘 못 느끼는데 학교 다니느라고 애들이. 그래서 이번 방학 때 영어의 최저 프로그램은 그렇게 탄생했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강사들은 사실 이 커리큘럼을 굉장히 흥분하고 있습니다. 내신보다는 진정한 영어 실력을 쌓을 수 있고 전국구 단위의 어떤 등급을 매길 수 있는 거니까요. 총 8주고요.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12월 말에 바로 개강을 합니다. 저희 학원은 원래 12월 말에서 1월 첫째 주에 걸쳐서 한 3일 정도를 전체 휴무를 가졌었어요. 개원 이래로 계속되는 건데 이번에는 고등부는 반납했습니다. 개강해서 빨리 8주간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뒷장을 좀 넘겨보시면 명지 캠퍼스의 고3은 주 1회반, 주 2회반 중에 지금 일단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할 생각인데 구상 캠퍼스는 지금 주 1회로 하고 명지 캠퍼스는 주 2회로 할 확률이 좀 있습니다. 성적권마다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 1회 기준으로는 4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오른쪽 교재를 좀 보시겠습니다. 고3 평가원 기출 필수어휘 3000이라는 어휘는 이제 이주아어간의 자체 교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 단어라는 거는 아이들이 주에 1회를 오든 2회를 오든 학원을 오는 거는 7일 중에 하루 이틀이지만 오지 않는 요일에 집에서 데이 1, 데이 2, 데이 3 해서 주 7일 자체로 단어 시험을 보고 채점을 스스로 하고 자정까지 담당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잡히면 사실 고3 1학기가 돼도 어느 정도 점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공부 방법과 체득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EBS 연계 지문이 최초로 직접 연계가 안 되는 해가 얘네들이에요.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이 얘네 때부터 직접 연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90% 넘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3학년 1학기 내신은 아마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으로 할 확률이 거의 또 100%예요. 모든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으로 할 거고요. 그런데 이 방학에는 최저를 맞춰야 되니까 평가원의 기출문제를 다 뽀개버리는 그런 컨텐츠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주와 문구점이라는 건 구문과 실제로 어법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자체 교재고요. 고등어법 3.0은 어법적으로 틀린 걸 모두 골라라. 몇 개인지 안 가르쳐 줄 거야. 근데 맞게 고쳐라. 답 근거가 뭐냐. 이런 것들을 쓰는 시중교재와 결이 다른 자체 교재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자체 교재가 짜깁기 하는 그런 수준이 좀 아니에요. 직접 나중에 보시면은 뭐 이 정도까지의 동네 학원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은 저희 이렇게 퀄리티 높여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 방학 때는 일단 뭐 수능 체도도 중요하지만 3학년 1학기 내신도 중요하기 때문에 맨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은 인근 지역의 3학년 1학기 내신의 시험지를 저희가 확보해서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연계백숙 뭐 이런 교재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EBS 교재들을 자체적으로 저희가 따로 그 워크북이라든가 변형 문제라든가 또 이제 서부학군의 고3의 내신에 나올 것 같은 지문으로 변형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만든 교재고요. 자체 교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수능 완성이나 수능 특강이 나오면 전국에 있는 영어 강사 중에 우리가 닉네임 쓰는데, 그러니까 영어 강사 시장에는 다 알아요. 돌고래님이 이번에 자료를 내셨어. 뭐 이런 거. 아인카님이 뭐 내셨어. 이러면은 전국에 있는 영어 강사들이 다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 교재를. 저희도 사요. 웬만한 그 기본적인 메이저 교재는 다 사는데, 그래서 내신 대비하는데, 연계백숙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든 건데, 강남 집필지라고 이게 좀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파 같은 것도 지금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예를 들면, 비하인드지만, 한 10개 학원의 원장들이 돈을 모아요. 그래서 작가를 한 명 고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작가한테 이 지문의 내용을 주고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사파를 그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연계될 수 있는 그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손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서비스 같은 거죠. 최상위권한테는 별로 뭐 이게 도움이 된다 아니다 떠나서 그냥 일종의 서비스인데 사실은 3, 4등급한테는 좀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연계 안 된다면 뭐하러 하냐. 3학년 1학기 내신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도 그렇고 그런 식의 퀄리티 높은 자료들을 트렌디하게 좀 제공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그 명지고등학교 2학년 내신을 지금 2학기 대비하신 이제 박현정 강사님 나오셔서 중간 보고를 같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